그럼 언제 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어렵다. 네. 올림픽 예선이 또 7월 2일 날 곧바로 열렸거든요. 올림픽 예선 다행히 떨어졌어. 이 슛에 관한 차트가 돈치치의 루키 시즌을 포함해서 다 커리어 로우였어요. 엄청난 활약을 했던 농구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돈치치와 어떤 견줄 수 있는 라이벌이 있냐? 전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트레이 형? 어디? 네, 느바베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박수! 와우! 뭐 알고 치는 거예요 지금? 제 생일이 자, 오늘도 연길이 형 그리고 석환님 그리고 뉴페이스입니다. 점프볼 객원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유석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구야 목소리 좋다. 그죠? 그러네요. 젊은 피에 우리 가장 젊은 피. 그나저나 우리가 왜 박수를 치고 시작했느냐? 저희가 2주 전쯤인가요? 제가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000명이 넘었어요.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은길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양양페이를 딱 끼고 네, 가입하라고. 석관님 진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을 줄 몰랐죠? 아 너무 빨리 늘어서 기분도 좋은데 열심히 버스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석진님은 어쩌셨어요? 밖에서 볼 때 느바베큐가 볼만합니까? 아니 사실 제가 평소에 너무 잘 보고 있던 채널에 합류를 그래요? 하게 돼서 너무 일단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여기 기자로 오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3x3 리그에서는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다 너무 선배님들을 뵈가지고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사랑받고 가겠습니다. 아 우리 막내 또 겸손하다. 근데 미치겠다. 보이스가 너무 좋다. 그죠? 네. 방송에 딱 적합한 보이스예요. 내가 저런 보이스였으면 NBA 같다.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유 기자는 댈러스 팬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얘기만 해도 좋은가 봐. 얼굴이 폈어. 우리 석환님 또 보스턴 팬이고. 그렇죠. 연길이 형은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지.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자, 어쨌든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10,000명 구독자가 넘어섰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채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댓글이 진짜 재밌더라 보니까 아저씨들이 떠드는 게 재밌다. 뭐 쉰내 난다는 둥 뭐. 그런가요? 댓글 좀 봤어요? 가끔 보는데 네. 악플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저도 매번 보는 거였는데 지난번 12번째 그 시간대 쭉 한번 봤더니 뭐 무지하게 기다렸다는 둥 뭐 우리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내가 일바라는 둥 뭐 좋은 긍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름 좀 많이 좋은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힘나죠? 근데 저희 4명 칙칙한 거 보는 것보다 그 예쁜 아나운서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얘기도 하는데, 있지만 네. 신내나는 아저씨들 얘기도 재밌대요. 또 신내나는 신내 거. 오늘도 신내 풀풀 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젊은 피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13번째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돈치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댈러스 팬인 유 기자께서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 염영곤 기자가 와서 느바베큐 팬들 아주 뜨겁게 만들어줬어요. 네, 휘둘고 갔습니다. 그쵸? 진짜. 그때 이제 염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치치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돈치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돈치치의 올 시즌은 어떨까요? 자 먼저 댈러스 팬 유 기자 먼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게 돈치치의 개인적인 목표로 구분을 하자면 MVP 수상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 팀적인 목표로 구분을 하자면 당연히 작년에 파이널을 갔으니까 올해는 이제 우승을 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MVP랑 관련된 이야기에선 저는 잠깐 쉬어가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언제 타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어렵다. 네, 지금 7년 차죠 돈치치가? 그쵸. 7년 차? 맞아요. 7년 8년 차인데 드래프트니까 그쵸. MVP 네. 없고 우승 없고. 근데 올해도 거르자는 얘기예요? 돈치치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네, 99년생인데 예. 아직 저는 나이가 창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VP랑 관련된 거는 사실 MVP 수상은 이번 연도에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이번 시즌에
돈치치의 조력자들은 잘해주고 있는데 돈치치가 생각보다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돈치치가 뛴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피바 유로바스켓도 그렇고 최근에 올림픽 예선까지 뛰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치치가 온전히 오프 시즌을 보낸 기간이 몇 안 됩니다. 근데 작년 파이널까지 돈치치가 무릎 부상을 안고 파이널까지 그냥 쭉 뛰었단 말이죠. 휴식 시간 없이.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시즌 초반 돈치치의 야투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여파가 지금 오는 걸까봐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지난 회차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NBA 선수들은 개막하고 나서 몸 상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진이랑 부상 여파랑 야투 부진이 겹치는 게 저는 팀 성적에 꽤나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VP는 내년으로 미루고 일단 야투율이랑 팀 성적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거기까지 일단 얘기해 주고. 자, 연길이 형. 이제 어쨌든 개막하고 지금 몇 경기 치렀잖아요. 예. 자, 그 모습을 보고 참고도 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대본을 받았을 때까지는 못했는데 어. 우리 녹화하는 오늘 경기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또 맞아요. 기록이 쭉 올라갔어요. 예. 돈치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시즌 초반 부진하더라도 결국 평균 기록을 쭉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유 기자는 MVP 차지는 올해는 건너뛰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경쟁자들이 좀 있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셰이 길거스 알렉산더도 있고 요키치는 여전히 또 팀이 부진했는데도 2차 기록은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역살 끌어잡고 네. 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MVP는 쉽지는 않다. 오케이, 좋습니다. 석환이 형. MVP로만 얘기하자면 일단 그 라스베가스 배팅 오드만 좀 얘기하자면 그 시즌 전에는 요키치와 돈치치가 공동 1위였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셰이, 야니스 그리고 엔비드가 공동 3위였고요. 근데 이제 11월 3일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이 촬영 날짜가 11월 4일인데 3일 기준으로 보자면 1위는 셰이 길잭스 알렉산더 그리고 2위가 지금 돈치치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 말은 아무리 지금 부진한 첫 5경기를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를 제외한 그래도 2위로 올라가 있다는 말은 이 선수는 시즌을 계속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첫 5경기가 좀 많이 부실했었어요. 이게 그 1쿼터에만 딱 보면 평균 5.8점을 기록했었는데 오늘 경기 제외하고 네. 그게 필드골 성공률이 29% 그리고 3점 성공률은 9%로 정말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농구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이래?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요. 몸이 좀 아파요 지금.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 1쿼터는 그 지난 시즌에 그 댈러스는 약간 1쿼터에는 돈치치 해줘 약간 이런 스타일의 농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난 시즌 1쿼터에는 9.8점을 넣었었거든요. 그게 리그 2위였어요. 필드골은 48% 그리고 3점은 40.8%. 높은 효율의 농구를 계속 해줬는데 이번 시즌 5경기를 치르면서 그 돈치치 MVP는 좀 날아갔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터졌죠 돈치치가. 오늘 1쿼터에 12분은 다 뛰면서 14점 5리바 3어시를 기록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었던 게 지난 게임에 휴스턴 상대로 좀 진 경기긴 했지만 4쿼터 때 15점을 기록을 하고 3점을 4개 던져서 3개를 성공하면서 약간 슈팅 슬럼프가 조금 끝나나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왠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오늘의 1쿼터를 보여줘서 돈치치의 MVP 그 레이스는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시즌 솔직히 시작한 지 이제 6경기밖에 안 됐어요. 82경기가 있는 그렇죠. 시즌인데 그중에 6경기밖에 안 돼서 지금으로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많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았다면 오늘 상대 팀이 어느 팀이죠? 오늘 상대 팀이 올랜도 매직이었어요. 근데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올랜도 매직이. 그래서 의미 조금 들 수 있다. 뱅케로 없잖아 거기. 뱅케를 너무 아쉬워요.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50득점 했거든요. 났던 애가. 네. 자, 그래서 어떡해, 아까 진짜. 어쨌든 돈치치는 올해 야투를 좀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뒤에 또 추가적인 얘기는요. 아까 사실 연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네네. MVP가 되려면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활약과 동시에 팀이 업사이드를 하면서 완전히 1위를 굳건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덴버처럼 팀이 약간 전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도
개인이 독보적인 활약을 해서 그걸 다 만회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보자면 오클라호마 시티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랑 활약을 보여주고 팀을 끌고 있기 때문에 좀 시즌 초반에 돈치치가 부진하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팀 순위로 뒤집어 엎을 만한 요소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팀을 끌어올리는 같은 경우는 요키치가 그 부분에서는 뭐 NBA 모든 선수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서 전 다 돈치치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돈치치 옆에 있는 파트너들이 어빙, 탐슨 다 잘 해주고 있거든요. 어빙이야 뭐 원래 잘했고 탐슨도 개막 후에 몸 상태나 플레이를 보면은 훨씬 제 예상보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치치가 몰표를 받은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길이 형, 뭐 수치적으로는 좀 비교할 만한 거 없어요? 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돈치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오프시즌 때도 막 유로바스켓, 올림픽 예선 이 다행이었던 게 그나마 이번에 파이널이 6월 17일에 끝났는데 올림픽 예선이 또 7월 2일 날 곧바로 열렸거든요. 올림픽 예선은 다행히 떨어졌어. 올림픽 나갔으면 더 위험했는데 맞아요. 떨어져서 다행이었고요. 그게 오히려 휴식을 그렇죠. 벌 수 있는 그나마 시간이겠다. 좀 다행이었어요. 무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조국을 위해서 뛰었거든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적으로 보면 1차 기록을 보면은 지금 이번 시즌 36.4분 지난 시즌보다 1.1분을 덜 뛰는데 기록이 많이 떨어졌어요. 득점이 5.9점이 떨어졌고요. 리바운드 0.7개, 어시스트는 3.6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야투 성공률은 8.3%포인트가 떨어졌고 3점슛은 7.1%가 떨어졌고요. 전부 다 하락세입니다. 예. 뭔가 좀 출발은 안 좋은 게 확실하고요. 2차 기록을 보면 좀 더 심각한데요. PER은 17.7이에요. 이게 15가 리그 평균이거든요. 리그 평균 겨우 넘고 있어요. 지난해는 25.6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이 필드골도 54.1% 그리고 어시스트 퍼센트도 지난 시즌에는 42.1%였는데 26.7%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래?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턴오버 비율이 좀 좋아졌구나. 네. 7.9%에서 14%. 그만큼 동료들의 도움을 좀 어떻게 보면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시지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공격을 주도하느냐를 보면 그건 거의 안 줄고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특히 윈셰어도 거의 윈셰어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0.74, 0.73은 사실 이게 주전의 맞아요. 에이스가 아니라 주전급이거든요. 그냥 딱 주전급이네. 작년에는 0.17였는데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즌 초반에는 위력을 많이 못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치치가 슬로우 스타터예요? 저도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이번 경기를 제외한 오늘 경기를 제외한 첫 5경기는 돈치치 그 커리어 중에서 가장 못한 5경기 스트레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치치가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개막 이후 5경기에서 평균 야투율이 38%고 3점이 29%였는데요. 이 슛에 관한 차트가 돈치치의 루키 시즌을 포함해서 다 커리어 로우였어요. 그러니까 데뷔 후 5경기에서 돈치치가 올해보다 슛을 못 던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팬분들이 당연히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많이 뛰어서 이게 폼을 회복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리그가 개막해버려서 이 상태가 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올랜도전에서는 나았지만 네. 그전 5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오늘이 더 커 보이나 보다. 네. 그런데 그 지난 5경기 중에서도 4쿼터에는 그래도 잘 뛰었었어요. 1쿼터를 못하고 그리고 하프타임 끝나고 나오는 3쿼터도 조금 부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2쿼터 마무리 그리고 4쿼터에서는 그나마 예전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내내 보여준 거는 오늘이 처음이다. 이번 시즌 들어서는 오늘이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초반에 이 돈치치 얘기를 좀 할 게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소닉이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 선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PER, 윈셰어 48분 이런 것도 있지만은 포인트 퍼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0.96입니다. 0.96이면 1이 안 되면 이건 평균 이하거든요. 실제로 순위에서도 지금 10분 이상 뛰어야 되고 10포지션 이상 가져간 선수를 순위에 넣고 있는데 141명 중에 99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치치 위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요. 이거는 그래도 시즌 좀
나아지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은 출발은 안 좋은 게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환님 어떻게 해요?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나아지긴 나아지겠어요? 나아지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한번 거의 바닥 아니야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선수가. 예.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잘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시즌에 쭉 이 모멘텀을 그 살려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움직임과 그 전 5경기 움직임을 기록적인 거 말고 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린가요? 움직이는 거나 동선 자체는 뭐 지난 시즌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건 투맨 게임이라든지 뭐 선수들의 공간을 벌려주면 포스트나 45도에서부터 아이솔레이션 하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는 똑같은데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유세지 퍼센트 이 선수가 공격을 마무리하는 비율이 높은데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선수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MVP 레이스에서는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댈러스가 승수를 잘 챙겼어요. 꽤나. 사실 저는 예전 댈러스였으면 돈치치가 이 정도 활약했으면은 저는 팀이 4연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탐슨도 있고 어빙도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승수를 챙겼단 말이죠. 그래서 돈치치는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폼을 회복할 테지만 그 회복하는 반등 포인트가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MVP 레이스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나머지 선수들이 어쨌든 좀 버텨줘야 되겠네요. 근데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되게 잘 버텨주고 어빙도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오늘은 개포드도 잘했고 탐슨도 개막 전에 우리가 그때 프리뷰에서는 탐슨 엄청 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탐슨 이 정도만 해주면은 예, 괜찮거든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탐슨이 지금 3점을 10개 던지고 10개씩 있죠. 던지고, 네. 그리고 38% 던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네. 그렇죠. 네,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뭐 오늘 경기가 방캐로가 없는 올랜도였으니까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워리어스에서 작년에 이 선수가 3점을 9개씩 던졌는데 지금 10개 가까이 던져요. 네네. 근데 9.8개씩 던지는데 성공률이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한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워리어스에서는 이 선수가 2옵션일 때도 많았고 커리가 막혔을 때 탐슨을 주는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슛을 안 던지면 이제 팀이 안 굴러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댈러스는 그런 환경의 팀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막히면 옆에 제일 잘 넣는 애 있고 뭐 막혔으면 옆에 어빙 주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탐슨이 뛰기에는 더 훨씬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압박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잘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탐슨의 폼이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탐슨이 만들어서 던지는 선수라기보다는 받아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서 시작하자마자 5경기를 못했지만 오늘 올랜도전에선 좋았고 그런 기록 다 떠나서 루카 돈치치가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도 있고 상품성도 있고 뭔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잘생겼고 농구 실력도 출중하고. 네. 근데 부상이 있지만은 이 선수가 부상이 있다고 해서 농구를 못하는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 선수 아니라는 아니고, 거. 예. 그리고 탐슨 같은 선수에게 딱 좋은 게 이 선수는 정말 그 피켓롤이나 아이솔레이션 했다가 수비가 비어 있는 데를 절묘하게 잘 찾아서 패스질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탐슨에게는 어쩌면 정말 좋은 짝을 만난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 되겠죠. 또 점프 패스를 사실 미국 감독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감독들도 선호하지 않는데 점프 패스를 하는 데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네, 약간 특이한 선수입니다. 포지션당 피켓롤 13.6개 한 경기에서 13.6개 하면 이 리그 1위거든요. 근데 그만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올해는 대신 아이솔레이션은 좀 줄었지만은 근데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제 생각에는 돈치치기 때문에 결국 시즌 막판 되면 다 찾아갈 거다.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작년에 준우승을 했는데 NBA 역사를 보면 준우승한 팀이 다음 시즌에 우승하는 게 진짜 드물거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특히 서부가 빡빡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쉽지 게다가 않죠. 서부 팀들이 강해졌습니다. 네. 미네소타도 강해졌고 오클라호마 시티도 강해졌기 때문에 댈러스도 역시 강해졌지만은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석환님 어때요? 일단 돈치치는 그 홍보하기가 참 좋은 선수예요. 뭐 잘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그 돈치치는 트래시 토킹이 진짜 맛깔나게 잘해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깡따구가 있어서 스토리라인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돈치치 경기하는 거 보면 그 수비 성공할 때마다 아니면 공격 성공할 때마다 약간 입이 계속 움직여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마이크에 잘 안 잡히는데 그냥 어떤 선수를 보면서 아니면 어떤 팬들을 보면서 아니면 심지어 상대편 벤치를 보면서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되게 큰 선수여서 홍보한 쪽으로는 정말 무조건 봐야 되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는 여전히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몇 개 걸리는 게 있는데 걸리는 이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내가 너보다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이 코트는 내 코트다. 아니면 너는 나를 못 막는다. 약간 이렇게 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력 뭐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해주세요. 댈러스 팬이잖아. 이게 뭐 유명한 거긴 해요. 이게 네. 미네소타와 댈러스와 작년 플레이오프 시리즈였죠. 그렇죠. 그 댈러스가 계속 밀리다가 돈치치가 도베어 앞에서 드리블 치다가 이제 3점을 결정적으로 넣어서 댈러스가 이긴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돈치치의 입이 쉬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근데 막판에 고베어 앞에서 3점 슛을 넣고 고베어한테 You can fucking guard me라고 이제 정확하게 입모양이 나오는 영어로 했거든요. 너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기자분들이 끝나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 고베어한테 왜 그렇게 말했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 슬로베니아 말했는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좀 이런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유로 리그에서 프로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 혹은 자기를 견제하는 선수들이랑 같이 리그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자격지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경쟁심이 늘 이제 있는 선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죽어 보이지 않으려면 내가 여기서 실력으로 눌러야 되고 내가 여기서 행동으로 눌러야 되고 이런 마인드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선수라 아무래도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넌 나한테 지읒 밥이야.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뭐 팬 입장에서 보면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 약 올리는 재미. 그렇죠. 이게 스포츠를 보는 게 물론 경기 보고 이제 공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인간미를 보여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 팬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돈치치는 그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표현해줘서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선수입니다. 또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로 소위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농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이게 아무리 그 동농이라 해도 하다가 옆에서 툭툭 건드리면 못 참죠. 약 올라.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약 올라. 아무리 그냥 무시하려고 해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돈치치 얘기가 좀 더 할 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돈치치가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은 만큼 이게 이 선수는 실력으로 입증을 계속 해왔어요. 맞아요.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신의 행동이나 언행을 실력으로 입증해왔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뭐 딱히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보여준 만큼 행동하고 이뤄왔으니까. 이 선수가 루키 시즌을 제외하면 전부 다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NBA가 주는 상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일단 올루키 퍼스트 팀 들었고요. 신인왕 받았고요. 2024년 작년이죠. 득점왕 받았고요. 데뷔 시즌 이후 계속 올스타 5번 들었고요. 퍼스트 팀 5번 들었고요. 작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실력으로 비견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 선수에서 찾아야 되는 약점이 멘탈. 그리고 이건 제가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 댈러스가 어떤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구단은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심판 판정에 어떻게 보면 계속 댈러스가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작년에 그 키드 감독이 챌린지 성공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이걸 역설적으로 정의하면 그만큼 키드 감독이 챌린지를 써서 뒤집어야 하는 판정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돈치치가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되지만 팬심으로서 자제는 했으면 좋겠지만 돈치치가 뭐 결국엔 실력으로 보여주니까 저는 딱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실력은 별론데 말만 번지르르 하면 그것도 밉상이잖아요. 그렇죠. 잊혀지죠. 네. 그렇죠. 돈치치 그 NBA 상 말고도 그 전 그 커리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돈치치는 NBA에서 받은 상보다 그 전에 받은 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읊어드릴 수 없긴 한데 일단 NBA 데뷔 전 기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거든요. 코파델레이 우승 2회, 유로리그 우승, 유로리그 파이널 MVP, 유로리그 MVP, 유로리그 퍼스트 팀, 라이징 스타 2번, 그다음에 유로바스켓이 뽑은 올해 선수, 유로바스켓 우승. 이게 이렇게 뽑을 수가 딱 하나를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이미 돈치치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NBA로 왔는데 약간 또 NBA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고 미국인들의 그렇죠. 스토리를 강조하는 반면 이게 비미국인 선수들은 항상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덩 노비츠키도 그랬고 루카 돈치치도 그랬고 그래서 돈치치를 지금 비교할 선수는 전 동나이 때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화학상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로베니아가 농구 변방이었는데 유로바스켓 우승을 한다고 그것도 이 선수 한 명 때문이거든요. 돈치치 혼자 때문에 대단한 그쵸. 거고 이 인구가 1000만이 안 될 거야 아마 슬로베니아. 맞아요. 그런 나라를 그래요? 예. 그리고 올림픽에 나와서 올림픽에 예선에서 전승 한 경기 48점. 이게 아마 48점이 1988년 올림픽인가 이후로 최다 득점일 거예요. 아마 엄청난 그러고 트리플 더블하고 트리플 더블은 아마 그게 역사상 3번째였을 거예요. 올림픽에서 트리플 더블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엄청난 활약을 했던 농구 천재라고 볼 수 있지. 이 정도는 10대 때부터 NBA 들어오면은 씹어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죠. 유 기자가 계속해서 나랑 동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린데 증명해왔던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억가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데뷔 전 리포트에도 보면 다 잘하는데 운동 능력이 평범하고 NBA 평균 속도에 비해서 약간 느린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NBA에서 안 통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이런 임팩트가 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선수가 또 코트 안에서는 경쟁심이 되게 강한데 코트 밖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전이었을 텐데 팬이랑 부딪히고 나서 되게 어린 팬이랑 부딪혔는데 이 선수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자기 신발 주는 장면도 찍혔었고 이 선수가 원래 7번을 달았었는데 슬로베니아 대표팀도 그렇고 그 댈러스 매버릭스도 그렇고 슬로베니아 대표팀에서는 고얀 드라기치라는 선수가 7번을 달고 있었고 댈러스에서는 지금 드와이트 파웰이 7번을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유명한 선수면 등번호 달라고 할 법도 한데 자기는 아무 미련 없이 그냥 77번을 달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떤 경기장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인코트 안에서의 경쟁심이나 좀 팬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수 있는 스타는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니폼 벗고 코트 밖 나갔는데 굳이 경쟁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저도 물론 댈러스의 광팬이지만 예. 그 돈치치를 볼 때마다 만약에 제가 돈치치 그 댈러스 소원 수리하면 뭔가 하나를 쓸 수 있다면 나 너랑 친구라서 말 편하게 할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다 좋은데 야. 성질을 조금만 죽이자. 그러니까 이게 파울 당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화 좀 덜 내고 아빠인데 애가 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있는데 이제 화 그만 내야지. 약간 그만 먹고 이 선수가 또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 체중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한 일인데 이 선수를 처음에 시즌 초반에 보면 살이 빠졌나 이랬다가 시즌 중반에 보면 갑자기 후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TV를 보고 존치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늘 살이 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화 좀 덜 내고 그만 먹고 조절 좀 해주고 네. 몸 소중하니까 네, 몸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식을 좋아하나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있어. 이게 진짜 아마 돈치치 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를 시즌 초에는 관리를 잘해왔는데 갑자기 뭐 올스타 기간 이렇게 보다가 뭐 플레이오프 앞두고 보고 있으면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요요가 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또 욕을 할 수 없는 게 또 그렇게 먹고 왔는데 농구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네. 그래서 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 활약을 위해서 살은 좀 뺐으면 좋겠다. 아니 무릎이 안 좋다면서 그렇게 찌우면 어떡해. 그죠? 자 어쨌든 뭐 아까 저 돈치치 얘기는 했지만 돈치치가 상품성도 있고 실력도 좋고 충분히 NBA에서 통할 만한 그리고 이미 통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NBA가 잘 되려면 특정한 선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준하는 라이벌 관계의 그렇죠. 선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중요하죠. 측면으로 보면 돈치치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라이벌 관계가 될 만한 미국인 선수 가운데 뭐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죠. 저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NBA 그 2018년 드래프트를 하면서 되게 대표적인 선수는 트레이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 영이 그 2018년 돈치치랑 그 픽 수업이 되면서 돈치치는 3픽이었는데 5픽이었던 댈러스로 가고 그리고 트레이 영은 5픽이었는데 3픽이었던 애틀란타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트레이 영이 돈치치랑 똑같은 문장에 이렇게 어울리기는 정말 어색한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그 2018년 당시에는 루키시는 정말 좋게 보냈고 그리고 심지어 트레이 영이 컴파를 먼저 갔었어요 돈치치보다. 그래서 그때는 애틀란타가 트레이드 이겼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좀 웃기는 얘기죠. 지금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 영을 욕하는 건 전혀 아닌데 돈치치가 그만큼 너무 잘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두 선수는 그 커리어 끝날 때까지 계속 비교가 될 것 같은 선수 두 명인 것 같아요. 연기령 그럴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미국인 중에 꼽는다면은 올해 NBA 그 선수를 매년 5명 뽑잖아요. 유일하게 미국인으로 들어간 게 테이텀입니다. 예, 그래서 두 선수가 작년에 파이널에 만났기 때문에 굳이 꼽으라면 테이텀을 꼽겠는데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예전 보면은 미국인이 슈퍼스타가 없기 때문에 농구의 위기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적이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4년도에 데이비스턴 총리가 부임을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NBA가 4대 메이저 중에서 가장 떨어진 리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 총재가 직접 다니면서 마케팅 파트너십인 말 같은 거를 맺기 위해서 갔을 때마다 듣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NBA는 너무 검어. 그래서 우리는 너네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 백인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비스턴은 그래? 그럼 검은 스타를 하나 만들자. 오히려 1984년도에 데이비스턴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84년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죠. 이제는 아무도 NBA가 검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야,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 우리가 사건이. 굳이 미국인 슈퍼스타를 찾을 이유가 있나? 돈 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스테픈 커리가 지면은 뭐 다른 스타가 나오겠지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또 마이클 조던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계속 제2의 마이클 조던 찾았어요. 뭐 넥스트 마이클 조던, 제2의 조던 찾았지만은 맞아요. 결국은 스테픈 커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나타나면서 NBA가 다시 인기를 회복했거든요. 저는 굳이 비미국인이라고 해서 스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언젠가 스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그런 스타를 찾는다면은 듀크 대학에 이번에 입학하는 쿠퍼 플렉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백인이에요. 게다가 이 선수는. 저 미국의 깡촌인 메인 출신이고 이번에 올림픽 대표와 연습 경기에서 실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상당히 상품성도 높고요. 그 선수를 듀크 대학인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듀크 대학 나와서 잘한다 싶으면 다치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못하는 게 관례거든요. 테이텀을 지금 빼면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농구판에 리그를 흔들 만한 심지어는 마이클 조던까지 인정한 백인 스타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출신에. 근데 NBA에 없어요. WNBA에 있습니다. 이 선수가. 케이틀린 클락. 누군지 알아. 지금 엄청나거든요. 케이틀린 클락이 대학 농구를 씹어먹고 모든 막 전설들 소환했죠. NCAA 통산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그 소환된 게 남자 농구의 그 피트 마라비치였어요. 피트 마라비치가 갖고 있던 맞아요. 거의 50년 된 기록을 깼고요. 3점 슛 한 시즌에 200개를 넘은 게 처음이에요. 이게 종전 기록이 스테판 커리 162개였습니다. 슛거리도 엄청 길던데. 맞아요. 오히려 평균 슛거리가 가장 길걸요? 데미안 릴러드와 스테픈 커리보다 깁니다. 대박이야. 8.5m인가 그래요. 네. 관중 그것뿐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올해 신인을 만장일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 표 모자라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대학 농구 그 파이널 4가 남자 농구를 능가했을 뿐 아니라 이게 1,900만이 봤거든요. 월드 시리즈가 당시 작년 월드 시리즈가 900만이 봤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가 대박 났다 그러는데 1,600만 봤어요. 더 많이 봤어요. 근데 1,900만이 봤단 말이죠. 이게 농구로 빠지면은 2020년대 들어서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단일 경기를 본 게 이 경기입니다. 2019년도에 토론토와 골든스테이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경기예요. 근데 들어와서도 인디애나의 시즌 티켓 판매율이 100%가 증가를 했고요. 100% 다 팔았어요. 이게 남자 농구보다 평균 관중이 늘었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기장 수거든요. 그리고 관중 동원이 264%가 늘었어요. 저지 판매율은 12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팀 스토어 판매량이 700%가 증가했고 핫도그 판매량이 300%, 맥주 판매량은 740%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SNS를 인디애나 피버를 보는 게 8억 뷰인데 동일 기간에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본 게 인디애나 피버의 SNS라고 하고요. 팔로워가 130만 명이 증가했다고. WNBA가 거의 공중파에서 중계 안 했던 경기인데 ABC에서도 엄청 하는 등 전국 중계 38회. 시청률 역대 최고 기록. 그리고 파트너십 증가율이 225%. 이 선수 하나 들어가서 지금 WNBA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년 2,400만 달러 정도 적자를 보던 리그인데 이제 NBA에서 독립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WNBA 중계권 우리가 삽시다. 중계를 하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네. 못할 거 뭐 있어.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10,000명도 넘었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 대단한 선수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바베큐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워요. 전 진짜 NBA 모르는데 저 중계 뭐 몇 년 하는 거 빼놓고는 진짜 많이 배워.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듣겠어. 그리고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다음에 NBA가 한참 위기였잖아요. 네네. 미국에 있는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클 조던을 막 계속 찾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제2의 마이클 조던이 저기 필드 위에서 퍼팅을 넣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저는 케이트린 클락이 충분히 리그를 뒤흔들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느바베큐가 저 중계권 삽시다. 안 되겠다. 그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유 기자 어때요? 전 사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딱 썼을 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다음 세대의 농구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돈치치와 어떤 견줄 수 있는 라이벌이 있냐? 전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트레이 영? 그러니까 비빌 수 없죠 사실 트레이 영은. 왜냐면 뭐 말씀해주신 대로 못 비비죠. 쌍욕하려고 그랬죠? 아니야 입이 꼼지락거렸어.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트레이 영이 컨퍼런스 파이널을 간 건 먼저 가기도 했고 사실 그리고 돈치치랑 영이랑 친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막 그 둘이 루키 뽑는 그 올스타전에 같이 나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막 이런 장면이 되게 화제가 됐을 정도로 친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애틀란타 호크스는 사실 리빌딩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팀 상황이 지금 당장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을 일단 제외하고 사실 돈치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뷔 시즌 이후 NBA 수상 그것도 최상단에서 놀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이나 수상적인 커리어에서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우승으로 따지면 사실 작년 파이널에서 붙었던 테이텀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굳이 따지면 약간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떠오르긴 해요.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 작년 기준으로 앤서니 에드워즈를 많이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막 앤서니 에드워즈 슈폼이랑 마이클 조던 슈폼이랑 비교하면서 둘이 비슷하다 막 이러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 실제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 밀면 조던이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많이 밀어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돈치치가 좀 더 위다. 아니 많이 위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리고 댈러스 미네소타 만났을 때 계속 이겨요. 댈러스가 네. 계속 이겨요. 이게 에드워즈 팀 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빙이 막았거든요. 에드워즈 뭐 아무것도 못하던데. 좋아한다 좋아해. 아직까지는 돈치치가 조금 더 위다. 아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인 게 이게 그 뭐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긴 하는데 팀들도 이게 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팀이 누구보다 이론적으로는 비슷할지는 몰라도 만나면 항상 이긴다. 그게 댈러스랑 미네소타랑 그런 느낌이에요. 댈러스가 미네소타 만나면 일단 얘네들은 우리가 이기고 들어간다.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했었던 것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엔비드가 인터뷰를 할 때 보스턴이 너네 라이벌 아니냐라고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엔비드가 한 말이 우린 걔한테 맨날 깨지는데 뭔 라이벌이냐. 이겨야지 라이벌이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돈치치가 너네 그 미네소타랑 라이벌이지 않냐라고 질문 받으면 똑같이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우리는 걔네 계속 이기는데 뭔 라이벌이냐 이러면서. 저는 그리고 미네소타랑 댈러스랑 붙었을 때 에드워즈도 당연히 무서웠는데 전 나즈리드가 제일 사실 무서웠어요. 이게 돈치치가 그 공략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어느 팀에 가나 돈치치가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 힘으로 엉덩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포스트업을 되게 좋아하고 사이즈가 좀 큰 선수를 만나면 자기랑 그 속도를 방향 전환으로 바꿔서 득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고베어가 그 패턴에 걸리기만 하면 계속 실점을 내줬어요.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그래서 느바비큐 주제로도 고베어가 역대 최고의 수비수가 맞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고베어가 가진 그 커리어나 임팩트에 비해서 너무 그 가드란 털린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나즈리드 같은 경우는 댈러스가 이제 패킹 디펜스라고 해서 그 페인트 존을 단단하게 감싸는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지역 수비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3점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수비가. 근데 이거를 이제 윙자원들의 스피드로 따라붙어서 수비를 견제하는 작전을 쓰는데 나즈리드가 공만 잡으면 3점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파이널에서 친구들이랑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친구들이랑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선수가 저 연봉을 받고 미네소타에서 저렇게 뛰는 거야. 약간 이렇게 궁금했을 정도로. 저는 에드워즈는 별로 안 무서웠다. 네, 나즈리드는 진짜 무서웠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굳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굳이 꼽자면 테이텀이고 에드워즈고 트레이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돈치치의 그 무게감이라는 건 압도할 만한 그리고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NBA를 이끌어갈 그러니까 국적 뭐 나이 이런 거 다 떠나서 NBA를 향후 세대한테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돈치치를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돈치치가 올해 우승과 함께 MVP라는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저희 느 바베큐와 또 여러분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카 돈치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14번째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